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라는 내용의 호소문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 대독 형식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자,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에게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합니다. 예, 대선을 사흘 앞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독 형식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시기, 장소, 형식 모두 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지지를 선언했을까? 윤주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날선 반응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섭섭하죠. 이렇게 지금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희대의 역사적 오판으로 인해서 촉발된 선거인 만큼 실은 이 프레임 전쟁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없애는 겁니다. 새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민들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특히 중도층은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려다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는 순간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의도는 그렇겠죠. 근데 도움이 안 된다? 정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국민의힘에 골탕을 먹이고 싶어서 저러시는 건 아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이미 판단력이 상당히 지금 뭔가 위축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화살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만약에 정말 큰 표차로 만약에 진다면 그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사와 적폐청산을 빙자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제발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정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근처가 아니라 이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완전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내심 드리고 싶은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극구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그것도 대독 형식으로 지지 선언을 했을까? SNS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도 아니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지속적인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 나온 패널분들이 매우 화를 내시던데 이번 선거는 대선 같지가 않다. 오히려 대선 이후에 당권 선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종 경선 패배 후보들의 이후의 행태들을 보거나 또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계속적인 개입들을 봤을 때 이번 선거의 승리보다는 어떤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자기들의 지분이나 합종연합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저런 걸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정확히 국민에게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입장.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 국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만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원해서 부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니 전직 대통령이 산책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진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많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예. 곧 김문수 후보는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 또 그 입장이 전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계속 내란과 연결이 돼요. 연상이 돼요. 최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 세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이후에 내란 문제와 연루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혹들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비합폰 문제가 있었죠. 김건희 씨가 그 비합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데, 근데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러니까 국민의힘 과거에 이 12월 3일, 4일 날 비상계엄을 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태, 국회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와라, 예. 아니면 당사로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저런 발언 하나하나는 다시 내란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은 끊임없이 예. 국민의힘 선거운동의 악재가 될 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다가 더욱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다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기도 하고 꽤 거리두기를 하려고 애쓰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 사안으로 그게 좀 물거품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임승원 대변인님, 아직도 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결별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만약 집권하게 되면 좋은 재질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공로패 하나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참 활약이 반어법적으로 정말 종횡무진이다 뭐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금 김종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후보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뭐 부정선거 관련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시고 이렇게 패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스스로 말을 했잖아요. 네. 나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결국엔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은 후보의 메시지가 결국 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김문수 후보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왜 이재명 후보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예.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구도였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 10번 관람하시고 지금 메시지 대독 이렇게 10만 번 메시지 대독하셔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네.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누구보다 빨리 그 문제를 입장을 정리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왔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가 이틀 정도 남은 이 순간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떤 선거 캠페인을 펼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한 번에 모든 것이 묻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을 대안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될 수 없구나를 판단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려고 나섰을까라는 점과 이 부분이 진짜 김문수 후보 캠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하면은 예. 분명히 이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렇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하네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 나가서 한 발언 그대로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냉정하게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 예. 그러니까 윤주진 평론가도 지금 난감한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수층 결집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을 5% 흡수해야 되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 예. 이게 흡수가 차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찬성 유권자층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럼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방금 전에 임승호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단일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죠. 단일화 이슈가 아직 살아 있는 건가요? 아니 단일화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김문수 후보는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이 단일화를 생각했다가도 잠깐 생각했다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생각하면은 이 단일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또 이유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뭐 아직 살아 있다고 봐야 할지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할지 뭐 끝까지 가봐야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좀 났어요. 내가 오늘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겼다. 며칠 전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 이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듣고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내가 진작 가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런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은 다른 동료 이제 그 정치인들과 함께 서문시장을 찾았고요. 서문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결국 대구 정치의 어떤 심장, 보수 정치의 심장이라 불리는 상징적인 곳이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단 한 명의 지지자라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촉발된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는 이 보수 유권자들은 특히 단일화마저 무산된 상황에서는 내가 투표해봐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낙심이 있을 겁니다. 낙담하는 마음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이 두 명의 손을 잡고 오고 두 명이 5명의 손을 잡고 투표장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서는 사실은 그 메신저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이런 파격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스피커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저렇게 구름대처럼 국민들을 함께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에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서준 게 너무 고마운 입장이고 이것은 뭐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지막 필승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특보님.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꽤나 믿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좀 내놨거든요. 믿지 못하겠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저 대구시장에 나타났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개 다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시는 건 아무런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저런 행태의 행동 양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거의 없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탄핵당했고 파면당해서 그것 때문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탄핵당했고 파면되신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면복권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서문시장까지 나가서 행동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 하나 하고 본인 스스로가 저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파면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어찌 보면 지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면당한,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 것 때문에 벌어진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사전 투표에서 TK 대구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 8% 정도가 좀 감소했고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 9% 정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보수적인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어떤 선거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요청한 것도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저런 부분들이 국민 통합이나 또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좋은 모습으로 비칠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후보가 그게 사실인가요, 진짜?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행동은 매우 무거워야 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거나 갈라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김종욱 평론가가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간에 현실적으로서는 이재명 후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진 전략을 계속 써왔거든요. 이번에는 TK 좀 득표를 올리자 했는데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때를 가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 이게 TK의 또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인터뷰에 나왔지만 시민 인터뷰에 나왔지만 서문시장 시민의 상인 인터뷰에 나왔지만 예. 본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투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본투표를 또 제고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하겠다고 하는 본투표를 제고하는 효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TK 득표를 좀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네. 또 본투표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나오는 것을 좀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또 정반대되는 그런 박근혜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화들짝 놀란 배경으로 보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건 네.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화들짝 놀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또 단일화 할 거다 계속 얘기를 하면 네. 또 이제 국민의힘 패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들짝 놀라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 단일화를 빨리 결정하지 않게 되면 두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국민들과 선택권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선택권을 침해하는 건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계속 요구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라 네. 단일화되면 뭐 효과가 커가지고 활짝 놀란 게 아닙니까? 라거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등장하게 되면 투표율이 저기 하고 뭉치니까 활짝 놀란 게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민주당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좀 내라 얘기를 하는데 개혁신당은 여전히 단일화는 없다라는 거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낸 게 한 30번, 50번 되지 않을까요? 예. 국민의힘의 그 입장이 계속 뭐 바뀌거나 좀 강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국민의힘을 좀 너무 고평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 사전투표 이전에 나가서 네. 그래도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면 단일화 논란이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에 관해서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 전략적으로 저런 행동을 하냐를 분석했을 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선거를 이길 생각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방문 같은 경우에도 정말 1등 전략을 썼다면 지금은 중도층과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표를 확산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방금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분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 분이 나감과 동시에 두 명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저 모습을 보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구나 또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김문수 후보를 찍으려 했던 분도 투표장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투표장에 가서 이준석 후보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으로 봤을 때 사실 단일화 전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당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결집세가 굉장히 강해졌고 결국에는 그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그런 선례를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이후에도 단일화 논란이 나오는 것은 예. 국민의힘이 정상적 선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개혁신당에서는 단일화 안 하겠다, 30번, 50번 얘기했다라고 이제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한 입장이 어떻다고 봐야 되나요? 안철수 전 당시 후보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단일화할 때도 네. 단일 안 하겠다는 말 30번, 50번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바뀔 수도 있다. 30번, 여전히 여지를 50번, 열어놓으시는군요. 300번, 500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네, 마지막까지 가는 것인데 저는 근데 이건 제 개인 의견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지금 단일화를 원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뿐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이준석 후보도 마음속 어느 한켠에는 최종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아예 배제하진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나 결국은 이준석 후보도 결국에는 보수의 본류인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0%에 가깝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15% 이상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로 하나 합쳐져야 될 운명인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10%를 넘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해서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요.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예.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정보도 그러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물론 열려 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이것이 선거입니다. 알겠습니다.